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4시 47분인데 이번 주에도 어, 관심 종목들 좀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지수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세노텍, 3기, 그리고 동아화성, 그리고 흥국주정,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볼게요. 나스닥부터 좀 보면 금요일 날 시가 1%대 시작을 했는데 상승분을 다 뱉어내고 오히려 하락했다가 지금 말아 올려준 모습이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렇게 쑥 밀렸다가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 어, 바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그래도 소폭 나왔어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검은색 224일선을 지금 아랫꼬리로 방어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켜주면서 이번 주에 양봉이 한번 나와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다시 안 좋은 그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여전히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우하락한 추세가 진행되는 중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 금요일 날 고가 1%대까지 올랐는데 조금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 상태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지금 이 저번 주에 올라주고 이번 주에는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조정이 나오면서도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온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하락이 조금 나온다면 적어도 여기 코로나 때 상승하면서 박스권이었던 이 구간 2400선 이 정도를 일단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장기 우하락하던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좀 더 내려오더라도 추세선 리테스트 하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지금 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15일선 위로 올라가 주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주봉상 15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한 모습이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항 맞을 위치에서 저항을 맞고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온 것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주봉상 올라가 주지 못했던 이 15일선을 이번 주에 좀 올라가 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아직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지 못했고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세노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세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달 전에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종목인데 어, 코스닥 제조 화학 쪽이고 시총은 한 85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이 40%가 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국내 최초 세라믹 비드 양산화 성공, 비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세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200억 규모 세라믹 비드 공급 체결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200억 규모 세라믹 비드 공급을 한다고 하고 호주 대형 광산양 세라믹 비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제가 이 세노트 같은 경우에 2달 전에 8월 달쯤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그때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동 평균선 다 정배열 만들면서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돌파해주지 못하면 쌍 쌍봉 찍고 다시 바닥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어 잠시만요.
이게 2달 전인데 보면 8월 28일이죠. 그때 관심 종목으로 세노텍을 갖고 왔었는데 정배열 만들면서 상승할 수도 있으나 쌍봉의 모습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쌍봉 찍고 바닥까지 밀어버린 모습이죠. 무려 2000 거의 한 7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거의 40% 이상을 밀어낸 모습인데 여기서 쌍봉 찍고 빠지면 바닥에서 보통 이렇게 노는 종목들이 많은데 다시 강하게 들어 올렸고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또 조정 줬다가 이 상한가가 나온 장대 양봉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분까지 밀어낸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파동 주면서 갭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 올려주는 이 우상향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너티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면 상장하고 차트 들어 올리고 하락 매집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이렇게 매집봉으로 보이는 캔들과 거래량들이 중간중간 많이 보였고 코로나 이후에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 올리고 또 한 번 들어 올린 적이 있는 매집이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진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닥 라인 때까지 한 번 더 밀어내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금요일에 분봉 차트로 보면 지금 15분봉으로 볼게요. 갭으로 밀어 올렸는데 밀어 올리고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다시 장 중후반에 이렇게 밀어낸 모습인데 밀어냈는데 이전에 고점이었던 부근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받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줬고 그리고 이 구간을 지금 일단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 이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상승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만약에 밀리면 이 정도 추세 하단 1800 한 7, 8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 1차 그리고 여기서 2차 이렇게 담으시고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갈 수 있었는데 한번 뺐고 여기서 다시 들어 올려서 갈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빼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빠지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 갭 공간을 메꾸러 내려오지 않고 다시 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락하면서 기간적으로도 좀 충분한 모습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추세 유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위아래로 파동 주면서 장기동 평선 라인을 지금 다 모아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올라가는 이 추세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는다면 한 1890원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저항으로 작용했고 앞에서는 지지 라인이었고 또 뚫기 전에 저항 뚫리기 전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3기 보도록 할 건데 3기도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이었는데 저도 진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가 4,400원대 4,200원대 진입을 했나? 4,000원 손절 라인으로 정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 4,000원대를 찍고 다 아래 꼬리로 지금 계속 말아 올려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스닥 제조 자동차 부품 쪽이고 시가총액 1,700억 대주주 지분율 32% 정도 되고 보시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연비 개선 경량화 테마로 좀 묶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련 뉴스를 보면 어, 보시면 자동차 연비 개선 경량화 테마가 강세다. 그래서 보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 및 합금 생산 판매, 차량 경량화 관련 알루미늄 셰시 등 제품도 개발, 양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 테마로 지금 묶인 모습인데 재무 작년까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올해 그래도
분기별로 지금 흑자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 구간을 바닥으로 지금 내려갈 때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면서 최근에 다시 윗꼬리 매집봉이 들어왔고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을 결국에는 이 양봉으로 채우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앞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이 정도 구간, 앞에서도 지지가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구간이 지금 보시면 이 6월 달에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전고 언덕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면 5% 정도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내려온다. 내려오면 구름대 라인 지켜주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 다져주고 두 번이나 다져주고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차트로만 보더라도 이 여기서 고점 라인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우르르 터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앞전 전고 언덕 라인을 테스트하는 물량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 물려있던 개미들한테 본전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치면 뭐 여기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최소 뭐 10,000원 이 상태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흐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동아화성.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 음, 코스닥 자동차 부품 쪽이고 시총 1,700억, 유동주식 830만 주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이 좀 40%로 높고 보시면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 그리고 뭐 드럼 세탁기, 도어,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최근에 고무 플라스틱 소재 부품 전문 강소 기업으로 전기 수소차용 부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동아화성도 수소 전기차용 흡 배기 호스를 생산한다는 이슈로 수소 연료전지 테마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수소차 연료전지 테마 보시면 수소차용 스택과 연결된 흡배기 호스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재무도 지금 매출 꾸준하고 당기 순이익도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3기랑 비슷한 차트인데 이렇게 좀 쌍봉을 찍고 추세 우월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면 이 쌍봉 부근에서 거래량 없는 모습이죠. 세력이 아직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들어 올릴 때 앞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아직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반등 나온 위치 보시면 코로나 전에 고점 부근이죠. 이 부근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세력의 의도로 좀 생각을 하고 최근에 거래량 동반한 상한가로 들어 올리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파동을 어느 정도 준 모습이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 구간이 조금 더 아래로 보면 이번에 9월달 급락 나오기 전 전고 언덕 라인이면서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1,400원 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열어두신다면 10,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화성도 분봉상으로 보면 어,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리고
바닥으로 지켜줬었던 구간, 그 구간을 금요일에도 지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조정도 들어 올리고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양봉으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1,500원대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이 구간, 또는 최대 10,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흥국주정. 흥국주정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제조 뭐 음료 이쪽인데 시총 2천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이 68%로 굉장히 좀 높죠. 약간 품절주의 느낌이 나는데,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그리고 탄산가스 건조 주정박을 하고 있는데, 효성, SK 어드밴스드, 대한유화공업, 롯데 BP로부터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서 양질의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재무도 보시면 뭐 매출 꾸준하죠. 딱히 빨간 게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꾸준하게 지금 흑자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로 들어 올렸는데, 이 상한가로 들어 올린 게 최근에 사우디 아람코, 지금 중동이 좀 이슈죠. 네옴시티도 그렇고,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S-오일과 수소 공급 체결로 이제 강세, 그러면서 수소차 인프라 테마로 또 묶였어요. 그래서 또 관련 기사를 보여드리면, 한국주정 SDG 선도 산업을 통해 산업용 가스 및 수소가스 제조, SDG는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해 SK케미칼과 대성, S-오일 등의 공급, 이렇게 이제 수소차 인프라 테마로 좀 묶였고, 차트 크게 보면 한 2012년, 11년 때부터 저점은 계속 올려주는 추세 우상향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도 이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딱히 고점에서 우르르 거래량 터지면서 이탈하는 세력의 그런 움직임이 딱히 없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진 않은 모습인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원래는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이 추세가 아직 뚫리지는 않은 모습이죠. 이 추세를 돌파하지는 못한 모습인데,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금 매집봉 하나 띄워주면서 위에서 박스권 만들어 주다가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 올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모두 돌파해줬고, 금요일에 또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풍국주정도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아래 꼬리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비슷하게 이 16,000원대 초반을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5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밀렸다가 저점 이렇게 올려주면서 거래량도 소폭 들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지금 현재 이 장기동 평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이 내려오는 추세를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이 추세를 한 번 더 돌파해주러 가는,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돌파를 한번 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장기동 평선 라인인 뭐 16,000, 100원대, 200원대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밀린다,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 15,700원 라인은 이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흥국주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으시면 이 16,200-300원 정도 잡으시고,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신다면 15,700원대 지켜주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 볼 건데,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서비스 IT 이쪽이고 시총 900억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유동주식수가 많지 않죠. 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어가는 이것도 약간 품절주의 느낌인데 뭐 반도체 철강, 중공, 뭐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보시면 2019년, 20년도에 괜찮았는데 2021년도에 적자가 났고 올해도 좀 적자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상장한 지가 이미 아직 채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상패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 상한가가 나온 이슈가 뭐냐면 어,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테마로 묶여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현대제철, SK 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네옴시티 관련돼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제조용 로봇 테마.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보면 산업 자동화, 디지털 팩토리, 산업용 뭐 IoT 전 영역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업체.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물류 등 분야에 과제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정 자동화에 전문화된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게 거의 3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이번 10월 달까지 추세 하락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긴 했는데 이때 말고 고점끼리 연결되는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최근에 이제 상한가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금 위로 한 번 더 찌르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봉으로 보면 차트 크게 보면 이 상한가로 들어 올리고 상한가 마감을 해줬는데 목요일에 금요일날 갭으로 한 번 더 떠서 상승이 조금 더 나왔었고 밀렸죠. 밀렸는데 보시면 이 상한가 라인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이 1750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날 상한가 가격인. 그러면서 지금 장 후반에 거래량도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 준 모습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내일 이 이삭 엔지니어링도 한 번 더 쏴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이 추세 하단, 추세 상단이죠. 이 구간 만 최대 1,500원, 600원 정도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 10,000원 초반, 만 한 300원 이 정도까지만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구간도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최대 1,3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눌러준다면 만약에 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동 평균선 몸통 중간에 리탈하면 바닥권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추세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올려주면서 상승을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다시 밀리면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횡보 박스권 만들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N자 형태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5가지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 건데 어, 추수감사절 앞두고 FOMC 의사록 주시 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축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주 중반에 나오는 11월 FOMC 의사록이 시장의 이벤트가 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또 예정된 미국 쇼핑 대목인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12월 회의 인상폭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에 대한 힌트를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월까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정도 밟으면서 12월 달에 이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해 연준의 최종 금리가 5%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고, 그리고 골드만은 미국이 가까스로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골드만은 좀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다른 은행보다 훨씬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소비 심리와 지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때다. 그리고 이번 10월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흐름이 지속될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침체 우려에도 지갑을 계속 열고 있다면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은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을 경고하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그리고 지난주 실적을 내놓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는 예상보다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하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4분기가 좀 암울하다고 하는데, 4분기에는 이제 순이익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고 통신 서비스 부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어, 수요일 날 실업보험 청구자 수, 원래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 휴장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그리고 연준 11월 FOMC 의사록, 그리고 목요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 전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이 조기 폐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다른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제2의 중동붐으로 도약기회 모색, 이러면서 중동 관련된 네옴시티도 그렇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중동 국가들이 제2의 중동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면 또 이제 네옴시티나 중동 관련된 사우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좀 가능성이 있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빈살만 방안의 중동 특수, 이제 커진 건설업계, 이러면서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삼성물산 한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금투세 관련 2년을 정도를 좀 유예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정부 안이라면서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 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포인트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 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 이러면서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투세가 2년 정도 유예가 되는 쪽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줘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상승이 좀 나오면 지금은 비중을 덜어내실 때지 매수세를 늘려갈 때가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